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벌과 경쟁 위주의 교육, 채용 환경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진규 과학기술인재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번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정부는 지난 6월 4일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하고 각 영역에서 이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나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시대, 국가 발전의 핵심은 창의인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실현 계획 중 네 번째 전략, 꿈갖기,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 미래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그동안에도 정부에서 창의인재 육성 방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오셨는데 그래도 교육이나 고용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간 정부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학벌 중심주의를 이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 진학이 이제 어떤 공부의 목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창의 교육이 소홀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떤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은 학습 흥미도는 상당히 낮은 것이 이제 실정입니다. 또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도 어떤 창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도전 정신보다는 안정적인 분야의 어떤 취업을 이제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의 어떤 자녀 직업 선호도를 조사해 본 결과 공무원이 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어떤 우선 인재를 채용하기보다는 이제 좀 사람을 뽑는데 편리한 어떤 스펙 위주의 어떤 채용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창의인재 육성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걸림돌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림돌들을 좀 잘 해결하고 우리가 마련한 방안들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특히 여러 관계 부처들이 협업을 하게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4일 날 저희 미래부와 교육부 간에 그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협약 체결을 그 토대로 해서 어떤 대학이라든지 기업, 그다음에 연구기관, 대학생 같은 어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16번 정도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고 5번 정도의 어떤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이번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창의인재상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자가 이제 이번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할 때 상당히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이 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창조 경제 시대의 어떤 인재상으로는 어떤 자기의 끼를 발견하고 꿈을 키우는 어떤 미래 인재,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는 융합 인재, 그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인재, 소통 능력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글로벌 인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학습 인재라는 이 5가지 카테고리의 관계부처들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5점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의 인력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5점프라는 전략과 추진 과제를 마련하셨는데 점프 1 어떤 내용입니까? 점프 1은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이제 교육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그 능력을 최대한 이제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프 1은 개개인의 꿈과 끼를 이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창의성 발현의 어떤 그런 이제 시간이 공간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와 교육부가 협업을 해가지고 학교 내 무한 상상시를 구축 운영하는 등 다빈치 프로젝트를 이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17개 시도별로 각각 한 학교씩 선정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어떤 그런 모델들을 이제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산실로 적극 확대되도록 이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그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 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과학기술 분야나 ICT 분야, 소위 말하는 이제 이공계 분야로 많이 와줘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유망한 직업들을 충분히 발굴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도 하고 예. 또 그쪽으로 어떤 진로의 또 꿈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과학기술 인재 진로센터를 이제 설립을 할 것입니다. 설립을 해가지고 유망 직업군도 발굴하고 직업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 공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렇죠. 이렇게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요즘은 또 통합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좀 맞춤형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예, 가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과학기술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급속하게 변하고 또 다양성을 요구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이런 이제 창의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융합인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퍼2의 전략은 예. 이런 융합인재를 이제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퍼2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융합교육 과정을 이제 강화하고 대학 단계에서는 이제 창조산업 맞춤형 인재를 이제 양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BK 플러스의 어떤 창조경제 분야 연구를 좀 강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산업 융합 핵심 인재를 이제 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공계 중심이 어떤 산학협력 현장 실습을 인문사회계열로 좀 확대해가지고 산학협력 선도대학이라고 링크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링크 사업의 교육 과정을 이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이 과학기술과 결합될 수 있도록 예. 우리 이공계 전공자에게 대해서도 어떤 인문 과목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무엇보다 이 융합 인재라고 하면 이제 그 새롭게 요구되는 부각되고 있는 네네. 부분이기도 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 소프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참고하신 혹시 해외 사례가 좀 있으십니까? 예, 소위 이제 저희가 예. 이제 20세기에는 이제 철이 산업의 꽃이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이제 인터넷과 소프트웨어가 이제 산업의 꽃이 될 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어를 배우듯이 21세기에는 소프트웨어가 미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충분한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미래 인재로서의 어떤 예. 핵심 역량을 갖추는 이제 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예.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프로그래밍하고 어떤 그런 어떤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예. 알고리즘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뭐 이런 데서도 뭐 벌써부터 이제 초중 고등학교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 같은 예를 들면 영국은 이제 13년 7월 지난 예. 7월에 새로운 학교 커리큘럼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만 5세 그 아동들부터 이제 모등학생들에게 죄송합니다. 코딩과 알고리즘을 이제 교육할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모질라라든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페이스북 예. 이런 대기업들도 이제 무언가를 함께 만들자라는 캠페인을 전개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웹이라든지 게임, 디지털 패션 같은 이제 디지털 교육 훈련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도 이제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빌 게이츠나 뭐 주커버 같은 그런 이제 리더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예.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어떤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예.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그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초중 고등학교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양한 해외 사례들이 있네요. 예. 자, 열린 아카데미 프로젝트라는 것이 눈에 띄던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열린 주시겠어요? 아카데미는 이제 저희가 대학 교육에서 조금 더 이제 융합 교육, 좀 대학 교육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이제 수련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이제 교육부하고 협업해서 이제 열린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창의인재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의 어떤 해결책을 이제 찾아가는 인재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로 이제 문제를 찾고 또 그 답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가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뭐 MOC나 칸 아카데미 같은 이런 오픈 코스웨어가 어떤 교육의 큰 변화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그 IT 강국이지만 그 온라인 강의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나 학습 관리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고 우수 강의는 이제 서로 공개를 통해서 활성화함으로써 열린 아카데미를 이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과학이 특성화대학, 카이스트라든지 이제 이런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은 이제 양질의 공개과학을 온라인으로 이제 사전 학습하고 예. 그다음 오프라인에 모여서는 이제 그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토론한다든지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심학습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상당히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이제 높아지고 또 이제 온라인이니까 다양한 분야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융합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점프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젊은 인재들의 도전 정신을 좀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안들 마련을 네,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인재 육성 방안에서 상당히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던 내용 중에 예. 하나가 예. 우리 젊은이에게 도전 정신을 키워주는 그렇죠. 그런 것이 한 축이었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창인재 육성 방안을 만든 배경이 예. 우리 학생들이 어떤 안정적인 그렇죠. 거 이런 데만 이제 치중하는 어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도전적 실패를 두려지 않는 도전 정신을 키워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점프 3 부분에서는 어떤 도전 정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초중등 단계에서는 어떤 기술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예. 대학의 어떤 창업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좀 창업을 통한 어떤 도전 역량을 좀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저희가 현장 의견을 수렴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이제 창업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 비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창업도 창업이지만 창업이라는 그런 어떤 도전을 할 만한 그 타겟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학생들한테 도전 정신을 더 키워주는 것이 이 점프 3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뭐 창업을 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창업이라는 좀 더 높은 그 타겟을 두고 노력함으로써 이제 도전 정신을 키우는 것이 점프 3의 기본적인 이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등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어떤 예. 도전 정신을 이제 함양할 수 있도록 그 소위 중등 기술 창업 교육 패키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등 기술 창업 교육 패키지를 올 2학기부터 영재 학교하고 마이스터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예. 일반 학교에도 이제 적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기술 창업 올림피아드라든지 그런 것들도 올 하반기에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학 단계에서는 뭐 산학협력중개센터라든지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이제 창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만은 그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이제 조만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창업을 토대로 한 어떤 도전 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을 그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도전 정신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공하신 분들이 좀 멘토 역할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것 시스템적으로 좀 받쳐져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예. 그 중등 창업 올림피아드 그 교육 과정 자체가 예. 이제 뭐 우리가 중등 학생들한테 뭐 창업을 하라, 뭐 투자를 예. 어떻게 유치하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예. 그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죠. 어떻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자체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그런 미래의 어떤 자기 진로에 대한 어떤 꿈, 끼, 도전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그 학생들이 해외 공부하러 나가는 경우 많이 않습니까? 지금 해외에 있는 우수 인재들 활용 방안도 좀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어떤 이제 뭐 국내 그 인력 시장이 좀 이제 불투명하고 또 예.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수 인재들이 이제 해외 유출되고 또 해외 나가면 잘 돌아오지 않는 것이 그렇죠. 또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이제 창조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 반드시 이 창조 경제를 구현할 만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한국인이든 또는 예. 또 외국인이든 간에 어떤 우수 인력들이 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례로 이제 저희가 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벨트 사업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탑 과학자 300명을 뭐 그렇죠. 국내에 유치한다든지 예. 또 스타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해외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한국에 남아서 한국을 위해서 일하게 한다든지 또 뭐 기술 창업 비자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K-무브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해서 이제 외국인이든 국내 한국인이든 간에 다 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좀 구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교육 대상이 젊은이들에게만 한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생 학습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든지 또 뭐 조기 은퇴 뭐 예.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그 아까운 인력들이 상당히 그 빨리 현 직업에서 그렇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예. 사례가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인적 자원들이 탄탄히 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끊임없이 평생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마지막 점프 5의 예. 여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든지 교육을 받아서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창조인재의 점프 5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 뭐
전문대학 중에서 일부를 뭐 평생 직업교육대학으로 이제 전환한다든지 예. 또는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이제 도입한다든지 또 저희가 이번에 특색적으로 좀 도입한 것이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를 도입해서 한국형 탈피오트라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예. 그 군 복무와 그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과학기술 전문사관이라는 것을 국방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그것을 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탈피오트는 그 군대를 가서도 군대가 요즘은 뭐 경력이 단절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군대에서의 군 복무로 그대로 연결되고 복무 그 이후 이제 제대에서는 또 그것이 어떤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평생 학습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미래부에서 창조 경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도 밝히셨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점프 1에서부터 점프 5까지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과제들이 제대로 이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창조경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민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저희가 창조경제 문화운동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종합 포탈을 구축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전과적 국민에게 알리고 또 창의성과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체계라든지 무한상상실, 뭐 창조 공작 플라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문화운동을 같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창의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끝으로 앞으로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번에 발표한 이제 창의인재 육성 방안 중에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올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학교 초중등 단계에는 2학기부터 바로 그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등 창업기술 교육 패키지 같은 거는 2학기부터 영재학교라든지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바로 이제 실시를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창의인재 육성 방안에서 마련한 안 중에 좀 더 상세한 안들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발전 방안,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핵심 방안, 이런 것들은 그 후속 계획도 조만간 만들어서 계속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이번 정부 내내 저희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과학기술인재관과 함께 창의인재 육성 방안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